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많은 개혁 정책들이 지금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실종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뭐 원전 생태계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서 개혁적인 정책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재초안제라고도 하죠. 이 재초안제 폐지, 이것을 이제 뭐 아주 1호 과제로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폐기하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추진을 했었죠. 이거를 이제 폐기하는 그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신년 업무 보고에 그런 국정과제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아닌 임대차 2법을 정상화시키는 거, 대표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뭐 공청회도 열고 올해는 했던 이런 부분들이 공청회 날짜조차 잡히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벌써 그 정권이 교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치 이런 지금까지 일어났던 많은 그런 개혁 업무들이 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 문제를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민생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뒤집고 안전화시키고 가격에 대한, 그리고 그런 공급에 대한 그런 방침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규제도 철폐하고.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초안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이런 거지만, 공급과 관련해서는 최대치로 늘리고자 하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 정책과 정무를 많이 나누거든요. 정책이라고 하는 영역은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법안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정무는 뭐냐면 인사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전선이 나뉘는, 피야가 식별되는 그 전선에 해당하는 문제들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도 결국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장단점이 있고,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또 장단점이 있는데, 서로 장단점이 다른 상황에서 그러면 사람을 반씩 쪼개가지고 붙일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택하는 문제가 생기고, 홍길동이 아니면 김갑동이다, 김갑동이 아니면 홍길동이다, 그런 문제들이, 인사 문제들이 첨예하게 또 전선을 형성하는 겁니다. 누가 되는지. 어떻게 보면 선거로 누가 뽑혀야 되는지조차도 인사 문제죠. 국민들이 선택하는 인사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정책을 잘하더라도 이 정부가 순식간에 선거에서 져버리면, 또는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이 정책들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관성 있는 정책이 최소한은 10년 정도는 유지되고, 15년 정도가 유지되면 그러면 하나의 그런 굳건한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무리 정책 개혁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정무에서 실패해서 이게 다른 이제 노선으로 가버리면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정책은 다 사라지는 거죠. 저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런 정책들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이런 뭐 임대차 입법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뭐 이런 거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란 게 또 있어요. 그 철학이 뭐냐? 결국에는 임차가 아닌 소유의 방점을 찍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을 막 지방에 짓다 보니까 이게 부실화되는 LH의 문제를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도심에 집중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것도 또 다른 또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재건축이 활성화돼야 되고 재개발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입니다. 그 밑에 깔려 있었던 이런 철학이 만약에 이제 뒤집어져 버리면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계속 이제 그 소유가 중요하다, 임차보다. 그리고 월세보다 전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심에 대한 그런 이니셔티브, 공급 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큰 흐름이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굳건하게 노선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제가 생각했던 올바른 노선이기도 했고. 근데 이런 부동산이나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이런 계획들이 폐기되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겁니다, 원래. 그래서 저도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정책을 잘하고 싶으면 정무를 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해왔던 겁니다. 개혁이라는 거, 개혁으로 만드는 정책, 이 정책이라는 게 정말 그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뭐 아직까지 또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계획이 지금은 약간 고초를 겪고 있지만 다시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정책이 중요한데 정책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무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모두가 이런 부분을 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시다 보면 또 새롭게 정책이 보존되는 어떤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